지정을 기준으로 옵셋으로 찾으면 1이라는 값을 이동을 합니다. 로로. 그죠? 이 부분이 로가 되니까 로에서 1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이동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같은 B열에 있는 거니까 B열에 있는 모든 값을 찾는 거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부분은 로로 해서 이 값들 중에 찾은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 부분을 지정해 주는 거고 여기 있는 0값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을 지정해서 이 위치에서 찾아주게 그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로를 닫아주면 이렇게 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가장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채우기 엔드를 이용해서 채워주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펄스라고 나온 부분은 아까 if 함수에서 참인 경우에만 이렇게 오프셋 찾아줬고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죠. 그래서 공백을 이렇게 넣어주면 값들이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 정해준 등수에 의해서 값들이 변할 수 있게 한번 조정을 해줬습니다. 제대로 실제로 작동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7등, 8등까지 해볼까요? 8등까지 해줄 경우에는 8등까지 나타나고 6등까지 해줄 경우에는 6등까지만 나타나게 이렇게 값을 지정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액을 구해주면 되겠죠? 썸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함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있는 경우에만 더해주는 함수니까 공백까지 지정해주더라도 값이 있는 부분만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더해서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해서 이렇게 제가 표시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표시를 해서 모든 문서를 다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아까 미리 다 값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좀 꼼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가지고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함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나와야 될 부분만 값으로 표시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큰 값을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옵셋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옵셋 함수 안에 들어가는 위치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요 값들을 이용해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찾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보이는 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의 값을 찾아가지고 표시했다는 거 그거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최적의 그런 선수 명단을 뽑아보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각각의 이제 최고 기록이 다르겠죠. 각각의 선수들마다 최고 기록이 다를 텐데 그 기록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짧은 기록, 합계 시간이 가장 짧으면 최고 기록이겠죠. 그래서 그 합계 시간을 가지고 순위를 정한 다음에 순위가 1인 경우, 1등인 경우가 가장 빠른 경우겠죠. 그렇게 조합을 해서 바로 이렇게 명단 앞에 표시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려면 여기 각각에 대해서 자유형, 배형, 접형, 평형에 대해서 값을 바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찾는데 여기 있는 이름하고 여기 있는 기록하고 가져오려고 그러면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vlookup은 이렇게 새로 된 기록들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이용해주면 되는데요. 자, vlookup 가로 열고 value는 어떤 것을 찾을 것인가? 여기죠. 여기 있는 값이죠. C11에 있는 값.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여기 요 부분에서 가져올 거다. 근데 이때 요 참조하는 부분은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겠죠.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을 가져올 것인가? 자유형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칸이죠. 이름 다음에 두 번째 칸. 그러니까 2를 입력해주고 정확한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0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 쳐주면 30.26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배형은 똑같은 값을 가져오는데 자, 값을 채우고 똑같은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때 2가 아니라 3이겠죠. 왜냐하면 1번, 2번, 3번 배형을 가져오는 거니까 3번을 가져오면 되고 여기는 4번을 가져오면 되겠죠. 4번을 가져오면 접형을 가져올 수가 있고 5번을 가져오면 평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제대로 만나볼까요? 노준이는 평형 37.72, 그 다음에 박미라는 접형 38.34 맞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값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고 채워진 상태에서 합계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합계는 당연히 썸 함수를 이용하거나 또는 여기 자동합계 있죠? 자동합계를 눌러가지고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타이핑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많이 손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단축키를 누른다든가 이런 거 또는 이제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정말 익숙해졌을 경우에는 거의 마우스는 조금만 사용하고 타이핑을 하거나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좀 더 능숙하게 다룰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값을 구했고요.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채워주고 나서 가장 작은 값이 무엇인가 이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랭크 가로 열고 넘버 여기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 부분 참조할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부분이 이 부분은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겠다 당연히. 왜냐면 계속 내내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이 문서에서도 한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작은 값이 가장 좋은 점수니까 2를 입력해가지고 가장 작은 점수를 1등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뭐 점수 같은 걸 계산할 때는 등수 같은 걸 매길 때는 뭐 총점이 제일 높은 걸 제일 높은 순위로 정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기록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숫자가 가장 짧은 기록이고 가장 좋은 기록이겠죠. 그래서 거꾸로 해주기 위해서 숫자 1을 입력을 해줍니다. 0을 입력해줬을 때는 0이나 또는 생략을 했을 때는 가장 큰 수가 1등으로 되고 2를 입력했을 때는 가장 작은 수가 1등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엔터 쳐서 등수를 구하고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더니
어디 있나요? 여기 윤미영 이 부분이 가장 짧은 기록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130.68이 제일 짧은 기록인가요? 아 맞네요. 이렇게 가장 짧은 기록을 찾았으니까 이 부분을 바로 이름을 이 명단을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LOOKUP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VLOOKUP 가로 열고 여기는 특정한 값을 찾는 게 맞죠? 1이라는 숫자를 찾는 거죠. 순위가 1등일 때. 자 1이라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이 부분에서 이름까지 다 있는 부분에서 어떤 값을 찾을 것인가. 근데 이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절대 참조로 바꿔야겠죠. 여기는 절대 참조. 항상 참조해주는 그런 그 전체적인 테이블은 절대 참조로 바꿔줘서 바뀌는 일이 없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찾을 위치가 어디냐. 첫 번째 자유형은 두 번째 칸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이니까 2를 지정해주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때도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레인지 루크업에서 0을 지정해주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름 같은 경우 정확하게 찾아야지 뭐 비슷한 값을 찾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0을 지정해서 같은 값을 지정해주겠습니다. 자, 엔터 쳐서 값을 찾아주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준 다음에 요것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3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은 4로 바꿔주고 마지막에는 5로 바꿔주면 자 5로 바꿔주면 이렇게 값들이 제대로 찾아졌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1등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다 나오게 되지만 또 표시를 해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 셀 수식키 랭크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B열에 있는 값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조건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여기 랭크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이미 출력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B 11번 값부터 해가지고 1인 경우 1등인 경우에만 변경을 해주겠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서 이렇게 B번 셀에는 B번 열에는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요 1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할 겁니다. 자, 테두리, 또 무늬 색깔을 지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서 지정해주면 이렇게 1등인 경우에만 이렇게 색깔이 정해지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같은 경우 찾을 때 값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찾을 범위는 그 값을 찾을 그 값이 들어가는 그런 테이블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지정해주고 절대 참조로 바꿔줬다. 그 다음에 찾을 위치를 이렇게 컬럼 인덱스로 지정해주고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하고 랭크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총 합계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값이 0일 경우거나 또는 생략이 있을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제일 높은 값이 1등이 되고 2를 지정했을 때는 제일 낮은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좋은 기록이 1등이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고 요 문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 보고서를 만들 건데요. 담당자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각의 보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첫 번째 주에는 얼마 계약했고 두 번째 주에는 얼마 계약했고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에는 얼마를 계약했는가 이런 식으로 계약 그 통계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계약률을 높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서를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만들 때 이제 생각할 게 위크데이를 이용해가지고 몇 번째 주 그 주에 요일을 그 해당하는 날짜의 요일을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위크 넘버를 이용해가지고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약일에 그 해당하는 몇 번째 주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을 계산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은 썸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요 이름별로 또는 교통상해 보험 이렇게 종류별로 그리고 아까 여기 주를 결정을 했었죠. 그 주를 가지고 몇 번째 주에 해당하는가 그걸로 해가지고 각 주별로 금액을 더해볼 겁니다. 그래서 썸이프 함수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번 시간을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위크데이나 그 다음에 위크 넘버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각각 주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썸이프 함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각각의 주하고 요일하고 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위크데이 이렇게 입력해주고 값을 시리얼 넘버라고 나오죠? 날짜들은 시리얼 넘버니까 B4번 셀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 수요일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쭉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값들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크 넘버 이렇게 해주고 B4번 셀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크 넘버 한 다음에 가로를 열었는데 풍선 도움말이 안 나타나죠? 풍선 도움말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장 함수가 아니고 반드시 추가 기능에서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추가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분석 도구가 추가돼야 된다. 그래야지 확장 함수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함수를 입력할 때는 가로 안에 넣어도 이렇게 커서가 왔다 갔다 해도 풍선 도움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장 함수인 경우에는 딱 클릭하면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나타나면서 어떤 식으로 입력해라 라고 가이드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도움말을 이용하면 되겠죠. F2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도움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나올 건데요. 일단은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찾았다는 거가 중요하니까 나왔네요. 이렇게 위크 넘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넣어라 라고 설명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쳐서 몇 번째 주인지 그러니까 2030년으로 돼 있죠. 2030년에 몇 번째 주인가 18번째 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값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면 각각의 날짜들이 몇 번째 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담당자별로 한번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건별로 찾는 거니까 썸이프를 사용하면 되겠죠. 썸이프를 사용해가지고 레인지를 입력해줍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지정해준 상태에서 좀 빨리 가볼까요? 이렇게 지정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값이 조건입니다. 조건식은 i4번 셀에 있는 값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이 더해줄 범위가 이렇게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는데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름 정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아주 쉽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정할 때도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경우에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번에 이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이름 정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값을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지정한 다음에 삽입해서 이름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첫 행만 할 거죠, 이 부분. 첫 행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 왼쪽 열은 체크를 풀어주고 첫 행을 클릭해서 만들어주면 자, 이름에서 정의 들어가 보면 계약 금액, 계약 상품 다 지금 다 나오죠. 계약일, 그다음에 담당자, 요일, 주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때 썸이프 범위가 이름이죠. 담당자죠. 담당자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담당자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i4번 셀에 있는 값 가지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 더해주겠다. 계약 금액 지정을 해주면 한 번에 자 지금 지금 자주색으로 테두리 쳐준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한 번에 한꺼번에 틀림없이 지정해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절대 참조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엔터 쳐서 값을 입력해주고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값을 정확하게 채워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i5번 셀, 요 홍숙경, 그 다음에 김순환인 경우, 그 다음에 최이미인 경우 잘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요 테두리 지금 자주색하고 파란색 테두리가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값을 채워줄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썸이프 레인지 같은 경우는 계약 상품이겠죠. 계약 상품 그 다음에 i12번째 값에 조건인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해준 값은 계약금이겠죠.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 쳐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상해보험에 대해서 각각의 값을 더해가지고 총계를 구해보니까 여기 나왔다. 값을 채워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채워주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자, 지정하기도 참 힘들죠. 자료가 많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니까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서 직접 뭐 계약 상품이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죠? 입력해도 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계약일에 대해서도 만들어야 되고 요일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가 힘드니까 아까 만든 것처럼 이름에서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만들면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주 계약 금액인 경우는 주별 계약 금액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주 단위로 아까 구했던 그 숫자 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인 경우가 첫 번째 주죠. 그리고 19인 경우, 20인 경우 각각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2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썸이프 주가 되겠죠. 레인지는 그 다음에 조건은 요 부분 그 다음에 금액은 계약 금액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값을 정해주면 이렇게 각각의 주별로 합계 금액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별로 나와 있는 그 단위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여기는 숨기기를 통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아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기기로 해주면 간단하게 딱 문서가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자료만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값을 다 찾아봤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뭐 중요한 부분 다 찍어드린 것 같고요. 육상 기록 100m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문서를 만들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이 1회에서 9회까지가 전년도 그리고 10회가 올해라고 이제 할 때 1회부터 9회까지 기록하고 올해 기록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년도 그 전에 어떤 기록보다 올해 기록이 좋다 그러면 초과 기록 달성했다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거니까 미달성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문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최고 기록은 이제 전회까지 1회부터 9회까지 기록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 미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 회차에 걸쳐서 평균 기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버리지 함수하고 두 자리까지 표시하려고 하면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해버리기 때문에 육상 기록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 기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숫자를 올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필요 없는 끝부분은 잘라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에버리지 함수를 섞어가지고 평균 기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직접 입력을 해볼까요? 자, 에버리지 함수 같은 경우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섞겠다고 했습니다.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에버리지를 구해줘야겠죠. 평균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해볼까요? 그 다음에 뭐 없으니까 가로 닫아주고 몇 자리까지 표시할 것인가? 두 자리까지죠? 두 자리까지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되고 음수로 입력했을 경우에는
소수점 이후 정수 자리까지 표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면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더해진 다음에 평균값이 구해졌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민 함수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민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회까지를 해야겠죠. 이거는 지난 회차까지니까 이렇게 값을 입력해주고 값을 구해주면 10.9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중에서 10.9가 제일 작은 값이네요. 그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값을 채워주면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0.16이 가장 작은 값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과 달성 기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if 함수하고 섞어서 민함수로 해가지고 전 기록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있는가라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여기 지난해까지 최고 기록을 구했으니까 요거하고 요 에버리지 아니 10회차죠. 10회차하고 비교를 해도 되겠고 그냥 안에서 요거에서 요 값들에서 민을 구한 다음에 요 10회차하고 값을 비교를 해도 되겠고 상관없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if 함수 안에 민 함수를 집어넣고 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번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민함수에서 1회부터 9회차까지 더해주고 더한 게 아니죠. 최소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B12번 셀 10회차 이번 올해가 되겠죠. 올해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크다 그 값이 크다 그러면 올해차가 가장 작은 값이 되니까 최고의 기록을 낸 거죠. 그래서 달성한 게 됩니다. 달성이 되겠죠. 달성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점이거나 미달성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if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인수에는 한 번 더 if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if 함수를 써서 다시 한번 요 값이 같은 경우는 동점이겠죠. 같은 경우는 B12가 하고 같은 경우는 동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B12가 이 부분에서 최소값보다 작다 그러면 달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에 동점도 아니다. 동점인 경우도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값을 구해준 겁니다. 가로 닫고 자, 엔터 쳐주면 이렇게 값이 이 부분은 가장 작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0.42는 0.9보다 작죠. 크죠. 그러니까 달성이 안 된 거고 값을 이렇게 채워주면 달성된 경우는 자, 이 부분은 0.15 가장 작은 값이죠. 그리고 요거는 0.7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같은 값이니까 동점. 나머지는 달성 또는 미달성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문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눈에 이제 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글자 색깔을 글자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해주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값이 다음과 같음. 뭐죠? 달성이죠? 미달성이죠? 비달성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추가해주고요. 셀 값이 다음과 같음. 동점인 경우에는 뭐 파란색으로 지정해줄까요? 파란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달성인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색깔 녹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녹색으로 표시해주겠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눈에 확실히 띌 수 있게 이 사람은 달성을 못했구나. 이 사람은 달성을 했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조건을 잘 생각해가지고 비교하는 조건에 대해서 가장 큰 숫자가 가장 작게 표현된 숫자 중에 요번 회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달성이다, 동점이다, 미달성이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계산해주는 그 부분만 좀 어려웠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라든가 라운드 다운 함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법만 잘 익혀두면 이번 시간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활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금 계산서를 문서로 작성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을 하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공급을 받는 자,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각각의 값들을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볼 거는 날짜라든가 또는 공급 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품목하고 수량하고 단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하면 아주 편하게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번 문서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를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날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해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어 함수 기억나나요? 이어 함수 입력해주고 여기다가 투데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투데이 함수에서 오늘 날짜 월 연월일이 가져오고 거기서 연도만 빼주면 이어 함수만 빼주면 년이 나오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 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먼스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투데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면 오늘 날짜를 넣어주면 이렇게 월이 입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투데이 함수에서 값을 넣어주면 자, 값을 넣어주고 닫아주면 이렇게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값을 입력을 해준 상태에서 만약에 그 다음 날로 바뀌었다. 예전 거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 예전에 물건 팔았던 거, 며칠 전에 팔았던 거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된다. 그때는 요거를 손으로 고쳐준 다음에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되지. 왜냐면 매일매일
그 날짜가 입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할 때는, 이걸 복사해가지고 뭐, 날짜만 바꿔준다든가, 이런, 아예 직접 입력을 해준다든가, 3일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요. 다른 부분은 뭐, 그냥 그대로 데이 함수를 이용한다, 먼스 함수를 이용한다, 이어 함수를 이용한다, 그거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일도 여기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먼스 함수 이용해도 되는데, 이미 입력되어 있는 값이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는 이렇게 가져오고, 자, 이렇게 가져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입력이 안 되네요.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품목에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날짜나 일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자,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여기다 쳐볼게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공백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입력 출력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값을 가져와라.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값이 공백인 경우에는 공백으로 입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값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뭔가 입력이 되면, 이렇게 날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될 점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겠죠? 옮겨갈 때마다 값이 바뀌어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D10이라는 값이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밑으로 복사를 해도, 똑같이 자율정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입력해준 상태에서, 뭔가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 뭐, 특별한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된다 할 때는 값을 바로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입력한다. 연필을 팔았다. HB 연필을 팔았는데, 수량이 100개고, 단가가 한 자루당 500원이다. 그랬을 때, 공급가격이나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공급가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량 곱하기 단가, 세액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10%니까 바로 곱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 0.2를 곱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값을 보고요. 자, 다음으로 합계금액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합계금액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공급가액들이 다 더해지고 세액이 다 더해지고 하면 합계금액이 될 텐데, 간단하게 썸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에 금액이 다 더해질 수 있게 이렇게 조정만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세금 계산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미리 자료를 준비를 제가 해놨으니까 설명하면서 또 자료로 전환해가지고 또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입력하고 할 거니까 그 부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입력을 하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들어갈 자료 같은 경우는 5만원이니까 그래서 50000 들어가겠죠. 앞부분은 공백으로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릿수만큼, 그러니까 지금 5만원 같은 경우는 5자리죠. 5자리를 뺀 나머지 6자리가 공백으로 채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공백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부분에 요 5만원을 갖다 붙여가지고 50000 이렇게 들어가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입력해야 될 부분이 자, 미리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요 부분이 공백이에요. 공백 한 칸짜리 공백입니다. 공백을 앞에다 붙여주는데 이렇게 공백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칸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네모칸으로 표시한 부분이 공백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백을 붙여줄 건데 얼마나 붙여줄 것인가? 11칸이죠. 2, 3, 4, 5, 6, 7, 8, 9, 10, 11. 11칸이죠. 11칸에서 얼마나 빼줄 것인가? 길이죠. 렌 함수는 길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의 길이. 요 공급가액을 다 더한 합계 금액의 길이가 지금 몇 칸입니까? 5칸이죠. 여기서는요. 5칸이기 때문에 11칸에서 5칸을 빼면 6칸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6칸의 공백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은 썸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합계 5만원이죠. 지금은요. 5만원의 합계 5만원 그거를 바로 문자로 붙여준 겁니다. 엔드 연산자, 요 문자 합쳐주는 연산자죠. 그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합쳐준 겁니다. 그러면 공백이 6개, 그 다음에 뒤에 숫자 5개 해가지고 11칸을 정확하게 채워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칸 100억짜리 되는 칸에는 맨 앞부분에 있는 요 공백, 두 번째 10억짜리 칸에는 두 번째 있는 공백, 세 번째 억짜리에는 세 번째 있는 공백, 이런 식으로 채워가면 만자리가 되면은 5만, 5, 그 다음에 천자리가 되면 0,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뚜루루 공백부터 해가지고 숫자 5만까지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채워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000 공백이 들어가고 50000 이렇게 값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하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를 입력해주고요. 미드는 텍스트에서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취할 때 사용을 한 함수니까 여기에 적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되느냐? 아까 미리 입력했던 그 함수가 되겠죠? 여기 리피트 함수부터 썸 함수 마지막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미드 함수에서 복사를 해서 넣고 이렇게 값이 입력된 상태에서 몇 번째 자리부터 가져올 것인가? 몇 번째 자리부터 가져와야 되죠? 이 부분은 첫 번째 자리가 될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자리가 될 거고 이 부분은 두 번째 자리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세 번째 자리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될까요? 자, 컬럼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G10번 셀에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한 칸, 그죠? 개수를 세면 되죠?
개수를 세면 각각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왜냐면 100억짜리는 G10번 셀 첫 번째, 그 다음에 G10번 셀에서 10억짜리까지 세면 두 번째 칸이니까 두 개. 컬럼수로 세 개로 세면 요 부분이 세 개로 세죠. 요 부분 세 개로 세면 컬럼수가 3, 컬럼수로 4, 요 부분까지 세면 4. 요런 식으로 컬럼수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요런 식으로 컬럼스에서 G10번에서 G10번까지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G10번에서 H10번까지는 2가 될 거고 G10번에서 I10번까지는 3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한번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입력을 해주면 위치가 지금 G10번 첫 번째 위치가 고정 위치가 되고 두 번째는 계속 변화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값을 구해주면 각각의 값이 구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칸을 띌 것인가? 한 자리죠. 한 자리만 떼어내면 되겠죠. 한 자리만 떼우면 된다. 값을 닫아주고 엔터를 쳐주면 첫 번째 값은 공백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주면 이렇게 공백 5만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이 세 개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만들어봤던 것처럼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리피트 가로 열고 이번에는 세액 부분이겠죠. 세액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공백을 만들어준 다음에 공백에 대해서 이번엔 10에서 빼겠죠. 왜냐하면 세액 부분이 여기 10칸이니까 10칸에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10 빼기 len 함수는 랭스죠. 랭스 길이 함수, 길이를 지정해준 함수니까 썸에서 이 부분을 세액을 다 더해준 부분에 대해서 길이를 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참조로 바꿔주고요. 가로 닫아주고 len 함수도 닫아줘야겠죠. len의 길이 함수를 닫아주고 길이 함수까지 다 닫아줬으니까 맨 마지막에 리피트 함수도 닫아주고 리피트 함수까지 닫아주면 이 부분이 요 앞에 공백 부분을 찾아준 거죠. 공백계에 대해서 공백을 다 넣어준다. 이 부분까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액 부분을 다시 더해줘야겠습니다. 덧붙여서 썸, 그 다음에 이 부분 지정해주고 절대참조로 바꿔서 가로 닫아주고 그러면 요 각각의 공백이 아니라 이 부분에 넣어줄 세액 부분에 넣어줄 공백과 값이 다 만들어진 상태죠. 요 리피트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해줄 부분이 어떤 값을 넣어줄 것인가. 자, 컬럼스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입력을 해볼까요, 이번엔요. 자, 컬럼스 가로 열고 R10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R10번부터 절대참조로 바꿔주고 R10번까지 이 부분은 상대참조로 놔줘야지 범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워내면 됩니다. 자, 엔터를 쳐서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주면 이렇게 5,000원이라고 제대로 값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간으로 이렇게 공백으로 채워졌겠죠. 자, 이번에는 공란수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공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죠? 함부로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공백의 개수를 세가지고 숫자로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숫자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로 입력하면 변경할 여지가 있으니까 원문자로 입력해가지고 아예 위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원문자 0부터 1부터 10까지 개수를 세가지고 바로 원문자로 대체할 수 있게 choose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를 입력을 해주고요. choose 함수에서 자, 원문자 몇 번째 원문자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은 요 카운트 개수에 따라 다르겠죠. 공백을 세야 되니까 공백인 경우에만 카운트를 해주겠다. count if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count if 함수에서 G10번부터 Q10번까지 공백이 있는 부분만 세자. 레인지는 G10번부터 Q10번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다 입력해볼까요? Q10번까지 지정된 상태에서 크리테리아 조건식을 입력하는 거죠. 공백인 경우를 찾아서 카운트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원문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원문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문자표에서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문자표에서 찾아가지고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입력한 다음에 다운표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다운표하고 컴마를 넣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값을 바로 입력해가지고 값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주고요. 다시 여기 상태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1번부터 카운트 if 함수가 1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10억짜리까지 탔다 그러면 1이 들어갈 거고 억짜리까지 탔다 그러면 2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공백의 개수를 센 다음에 골라주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값을 입력해주면 지금 6개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맞기 때문에 공란수가 6개가 됐습니다. 한번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한번 값을 입력해서 좀 바꿔가지고 값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을 한번 1000개로 바꿔볼까요? 1000개로 바꾸면 이렇게 50만원이니까 50만원까지 공란의 개수도 5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또 바꿔볼까요? 한 10만 개 정도 바꿔볼까요? 바꿔보니까 5천만원이 됐고 공란의 개수도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도 5천만원에서 10% 500만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3시간에 걸쳐서 세 강좌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공백을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리피트 함수는 반복해주는 함수고 len 함수, 랭스 함수 같은 경우는 길이, 썸 함수는 당연히 뭐 합계에 관한 함수고요. 컬럼수 함수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그 행들의 개수를 세주는, 열들의 개수를 세주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를 복합해가지고 위치, 공백만큼의 공백의 크기를 보여준다든가 위치를 지정해준다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웠지,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확실하게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해서 다른 문제에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료 시간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답이 맞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일정 개수 이상 그 합격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합격 여부를 표시해주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을 제가 정해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각이 몇 시다, 그래서 그 제한 시간을 두고 종료 시각보다 이 제한 시간이 작은 경우에는, 종료 시간이 제한 시간을 넘어간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고, 그 안에 다 모든 답을 다 풀었을 때만 합격이 된다.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이 작은지 아니면 큰지 여부는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이 글자 이 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종료가 됐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이용해볼까요? if 함수 가로 열고, 자, 이 부분의 값이 카운트를 했더니 20개보다 작다. 자, 카운트 A를 당연히 글자를 쳐줄 거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카운트 A에서 카운트 A가 20보다 작다. 20보다 작다. 20이죠. 20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다 값이 채워진 게 아니니까 그때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 끝났으니까 그때는 now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바로 그 시각을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쳐보면 값이 다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나왔고요. 값을 복사해서 한번 임의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채웠더니 현재 시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값을 다 채웠다는 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푼 시각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시각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시작 시간하고 그 제한 시간을 계산해서 이렇게 제한 시간을 조정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다 그러면 지금이 11시 33분이니까 11시 43분까지 제한 주겠다. 시작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안 보이는 상태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값을 다 풀었다. 다 풀면 종료 시간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문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지금 미리 정답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정답하고 지금 수험자가 고사성어를 보고 도금을 하나하나 쳐넣은 글자고 완전히 같은 경우에만 정답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색트 함수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이색트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하고 컴마를 이용해주겠죠. 컴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입력해주면 값이 맞는 경우에는 true가 될 거고 틀린 경우에는 false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가리움 주고 이렇게 입력했더니 같은 값이다 라고 true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는 경우에만 true, 틀린 경우에는 false가 입력이 되겠죠.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줍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false가 됐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답 수를 체크하려고 그러면 요 부분에서 true인 경우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count if 요 부분 범위가 이 부분이 되겠고, 조건은 true. 자, 조건은 true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0이고 가름 주고 라고 입력해서 true를 입력했더니 true가 됐더니 하나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죠? 각주 구검 이렇게 입력했더니 2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count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같은 경우에만 요 true가 되는 경우에만 정답수를 세주면 간단하게 정답이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줄 일이 정답에 대해서 이렇게 true, false로 보이는 것보다는 체크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체크박스를 한번 각각에 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보기에서 양식도구를 입력을 해주면,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양식도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다가 각각에 대해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란이라고 되어있죠? 요거 체크해주고 확인란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글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가운데로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트롤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서식에 들어가면 컨트롤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서 셀 연결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셀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정답하고 연결되는 건 요거죠?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면 true일 경우에는 체크가 되고 false인 경우에는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지금 체크가 안 됐죠? 체크가 안 됐으니까 false가 나왔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exact라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부분 입력해주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true인 경우에는 체크박스가 그려지고, false로 바꿔볼까요? 한번? false로 바꾸면 체크가 풀리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 밑에까지 쭉 이 체크박스를 만들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해가지고 붙여넣어서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exact 함수를 다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채워줬습니다. 왜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클릭을 했을 때 true로 바뀌는데 그 안에 내용이 다 지워지고 true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exact 함수를 위해서 값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요 이 박스에 의해서 값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값을 아예 이렇게
채우기한들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정확하게 채워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 의해서 요 체크박스가 변할 수 있게 체크를 해야지, 요 체크박스에 의해서 요 값이 변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합격 여부겠죠? 합격 여부 같은 경우는, 아직 종료 시각이 아무도 없는 상태라 그러면 합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공백으로 놔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종료 시각보다 제한 시간이 큰 경우에는 종료 시각을 넘긴 거니까 합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20개 중에 한 6개나 17개, 16개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그 규칙이 있겠죠. 점수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16개를 얘를 기준으로 둬가지고 하면 16개 이상을 맞춘 경우에만 합격을 하겠다, 합격을 시키겠다, 그렇게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B3번 셀이죠. B3번 셀 값이 공백인 경우는 공백으로 남겨두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if 함수를 사용하고 end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end 함수 요 값보다 요 값하고 비교를 해서 D 값이 큰 경우는 제한 시간 안에 끝마쳤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있었죠. 밑에 정답수 F27 값이 16개보다 많은 경우, 16개보다 많은 경우를 합격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요 경우에는 합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면 되겠죠. 불합격. 이렇게 지정해주고 값을 닫아주면, 하나 더 닫아주겠네요. 닫아주고 엔터를 쳐주면 공백이기 때문에 공백이라고 나왔고, 한번 합격을 시켜볼까요? 합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값을 이렇게 복사해서 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된 상태인데 불합격이 된 이유는 시간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12시로 맞춰보겠습니다. 12시 맞추면 이렇게 합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정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숨기기로 감춰준 상태에서 요 부분만 변경할 수 있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보이거나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집어주고, 요 부분에 보호를 해가지고 변경할 수 없게 요 부분만, 저희 편집 범위는 요 부분, 자, 정의를 해줘야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정의를 해주고 편집할 수 있게 정의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편집할 수 없게 시트 보호를 해가지고 아예 다른 부분은 뭐 다시 변경한다든지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같은 경우는 1111로 한번 지정해가지고 암호 시트 보호를 해보겠습니다. 시트 보호를 하면 다시 한번 입력하러 나오죠. 4번 다시 입력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이런 부분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편집할 수가 없다 나오고, 이 부분에는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이니까 정답이라고 체크되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뭐 별도의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서가 완성이 됐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종료 시각 하는데 카운트 A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체크를 해줬다. 요 개수, 도금을 다 입력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를 해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셀 숨기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정답이랑 그 다음에 정답 여부를 숨겨줬다는 거, 그런 것만 확인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급여 계산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18번 문서를 열어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해줘야 될 거는 각각의 시간을,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각각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된 출근 시간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근무 시간, 전체 근무 시간이 구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주간 근무하고 야간 근무, 그리고 그 근무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죠. 그 수당에 의해서 매일 매일의 금액이 다 더해진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합계 금액이 더해지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이 요일을 이 날짜에 맞게 입력을 해주는 건데요. 날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 가지고 요일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 밸류는 A7번에 있는 값이죠. A7번에 있는 값. 요일 같은 경우는 한글로 표현한다 그러면 A 4개를 입력을 해주면 한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 채우기엔드를 이용해서 모든 값들을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고요. 토요일하고 요일은 좀 휴일이나 반휴일, 반공휴일이라고 하죠. 그 중간쯤 되니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 5일째니까 아무래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셀 서식이 아니죠. 조건부 서식이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줘가지고 셀 값이 같음. 자, 일요일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정해주고, 하나 추가해서 같음, 뭐뭐와 같음. 토요일인 경우에는 뭐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또는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정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 근무 시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면 그 사이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근무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0으로 표시를 해주면 아무래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서식을 지정해서 뺀 값이 시간으로 정해줄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해주면 되는데, 시간으로 정할 게 아니라 사용자 정해가지고 H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면 시간을 합계 시간을, 그러니까 누적된 시간을 정해준다,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냥 H로 쓰면 일반 시간이 표시되니까 반드시 대괄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30분 같은, 뭐 10분
분단위 같은 경우는 그냥 표시를 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MM으로 표시해주거나 또 쪽까지 필요하다 했을 때는 SS까지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값을 찾아줄 때 공백 같은 경우는 isBlank 또는 그냥 단순하게 C 세일 값이 공백인가라고 비교를 해도 상관없고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입력해주고 C7번 셀 값이 공백인가? 공백이라면 0을 입력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7번에서 C7번을 빼준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값이 이렇게 7시간 30분이라고 계산이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상관없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력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isBlank라고 함수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백인가? 공백이면 0을 집어넣어라. 마찬가지로 값을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채워볼까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주면 채워진 게 아니네요.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주면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0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넣어줬고 값이 있는 경우는 빼가지고 각각의 값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을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셀 값하고 공백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isBlank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함수로 해서 그 부분이 공백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아무거나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isBlank라는 부분이 이 부분은 블랭크를 알아내는 함수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근무하고 야간 근무를 나눠야 되는데 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다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7시 PM 7시 이후에는 무조건 야간 근무로 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정해주면 자,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다르게 좀 설정을 바꿔볼까요? 사용자 중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야간 근무 시각이 19시부터다 라고 표시될 수 있게 한번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값은 7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근 시각하고 비교해서 퇴근 시각이 넘어간 경우 퇴근 시간이 7시 넘어간 경우는 야간 근무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간 근무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에서 요 값을 빼면 되는데 요 값 같은 경우 요 값이 당연히 그 기준값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를 입력해주고 D9번 셀 값이 C4번 셀 값보다 큰 경우에는 D9번 셀 값을 D9번 셀이 아니네요. D7번 셀이네요. 자, D7번 셀에 있는 값이 D7번 셀보다 큰 경우에는 D7번 값에서 C4번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주면 당연히 야간 근무 시간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30분 정도가 나오겠네요. 30분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입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야간 근무 시간보다 전이다 그러면 야간 근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0으로 지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C4번 셀 같은 경우는 고정된 그런 기준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절대 참조로 바꾸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F4번 키 누르면 절대 참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센터 쳐주면 자 30분이 남았죠. 30분 지난 시각이 야간 근무로 잡혔고 야간 근무에서 전체 근무에서 야간 근무를 빼주면 주간 근무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서 주간 근무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번 셀 값에서 G7번 셀 값을 빼주면 이렇게 7시간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금액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주고 주간 근무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주면 이렇게 각각의 근무 시간이 구해지는데 00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에 띌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흐린 색깔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값이 00인 경우 0인 경우 글자 색깔을 좀 흐리게 해볼까요? 글자 색깔을 뭐 이런 색깔 회색으로 지정해준다든지 이렇게 지정해주면 0인 경우에는 이렇게 흐리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금액 같은 경우는 주간 금액인 경우에는 9,000원, 야간 금액인 경우에는 15,000원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아우 함수하고 미니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시간 그리고 그 부분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 한번 직접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주간 근무에 대해서 F7번 셀이죠. F7번 셀에 대해서 아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구해주고 곱하기 요 B3번 셀이 되겠죠. B3번 셀에 대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분인 경우에는 60초로 나눈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니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고 곱하기 B3번 셀 절대 참조 바꾸는 상태에서 60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분단위로 나오니까 미니트 함수가 요 뒷부분에 있는 지금 00이지만 30분이다 예를 들면 30분인 경우에는 요 부분 9,000원에 대해서 60으로 나누면 1분당 수당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그 미니트로 구해진 분에 곱해주면 몇 분이 되든 각각 그 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수당 그리고 분에 대한 수당을 나눠서 계산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야간 수당에 대해서도 그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한 다음에 아워 그 다음에 요번에는 G7번이죠. G7번 곱하기 B4번 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B4번 셀에 대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가로 닫기 더하기 미니트 함수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B4번 셀에 대해 절대 참조 나누기 60을 지정해주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분과 시간을 나눠서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 쳐볼까요? 엔터 쳐보면 75,500원이 나왔고 값들을 쭉 채워주면
각각의 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금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 쉼표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통화 스타일로 바꿔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렇게 지정해주면 각각에 대해서 금액을 구할 수가 있고, 크기를 조금 늘려주면 여기 샵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대로 금액으로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을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합계 금액 어느 부분이냐, 요렇게 지정해주면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좀 글자가 좀 칸이 좀 적네요. 좀 키워서 149만 4천원이라는 금액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서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요 마지막 부분인데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요 시간대 부분을 잘라줬고, 그 다음에 여기 미니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이죠. 뒤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떼어가지고 각각의 시간을 구해주고, 그거는 그냥 시간 수당으로 곱하면 안 되니까 60으로 나눠가지고 분당 수당으로 고쳐서 곱해줬으니까 제대로 요 부분이 분에 대한 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계를 내주면 요 주간 수당이 나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부분에서 야간 수당을 구해가지고 그 값을 전부 다 더해주면 주간 수당 및 야간 수당에 대해서 총 하루 합계가 나오겠죠. 총 하루 합계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합계 금액이 구해지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활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목표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50만원씩 넣을 때 2천만원을 만들기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50만원만 넣어서는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좀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놓으면 2천만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5% 가지고 2천만원을 만들기는 힘들다. 그때 미리 넣어놔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요. 자, 예전에 PMT 함수라든가 PV 함수라든가 FV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레이트 함수 같은 경우는 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조건들을 가지고 이율을 구할 수가 있었고, PMT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목표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연이율, 현재 가치를 가지고 매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PV 함수 같은 경우도 나머지 값들 가지고 직접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구해볼 건데요. PV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V 입력을 해주고, PV는 프레젠트 밸류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현재 가치라는 게 현재 이미 들어가 있는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C4번 셀에 있는 2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과 조합되어야 되는 금액이니까 다른 조건들과 함께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인수가 요 금액이 들어가겠죠. 연이율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월 단위로 매월 넣는 거니까 월 단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 금액을 매월 넣는 거니까 이율이나 기간도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이율 같은 경우는 12로 나눠서 나누기 12를 해가지고 월 단위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NPR 있죠. 기간이 들어가죠. 기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2년이니까 열 단위로 바꾸면 12로 곱해서 24개월이 되겠죠. 그렇게 바꿔준 상태에서 PMT 같은 경우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C5번 셀에 있는 값이죠. C5번 셀에 있는 값. 우리가 납입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음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로 표시해서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돼요. 뭐 PV 함수라든가 FV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할 때도 우리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넣을 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최종 값으로는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PMT를 인수로 넣고 맨 마지막에 퓨처 밸류죠. 미래의 가치, 목표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C4번에 있는 값이네요. C4번에 있는 값을 입력해주고, 맨 마지막에 들어간 타입 같은 경우는 월말이냐 아니면 월초냐. 월말인 경우에는 0, 기초인 경우에는 1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0을 입력하고 가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넣으면 670만원 정도를 미리 넣어놔야 50만원씩 5%로 2년간을 넣으면 2천만원을 만들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저축액 같은 경우는 C5번 셀에 있는 값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로 매월 넣는 금액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냥 양수로 사용하니까 ABS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치를 출력해주는 함수로 해가지고 그냥 50만원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C5번 셀에 있는 값. 절대참조로 바꿔줘야겠죠. 자, 엔터 쳐서 양수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값을 채워줍니다. 자, 이자는 어떻게 구했죠? 이자 같은 경우는 IPMT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구해줬었습니다. IPMT. 가로 열고. 당연히 이 인수로 들어가는 이유 같은 경우는 C2번 셀에 있는 값을 12로 나눠서 월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PER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지금은 1월달에 해당하죠. 아니, 첫 번째 기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거를 입력해주고, 이 부분은 반드시 상대 참조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밑으로 복사해서 붙일 거니까 상대 참조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PV는 여기 들어가 있는 아까 PV 함수로 해서 구했던 그 금액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FV죠. PV가 아니네요. 이 부분 잘못 착각했네요. NPR 넣어줘야 되죠. 기간 같은 경우 월 단위로 바꿔서 2 곱하기 12를 해줘야겠습니다. C3번 곱하기 12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곱하기 12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PV가 들어가겠죠. PV 값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값이 FV 퓨처 밸류 C4번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C4번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해주면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타입 항상 기말이냐 기초냐 납입하는 기간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을 입력해도 되고, 자,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엔터를 쳐주면 이자가 구해지죠. 이자가 구해졌으니까 값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원리금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값이겠죠. 자, 더해보겠습니다. F3번 더하기 G3번
더해주면 원리금 합계가 다 더해지고요. 자, 이렇게 값을 채워주고, 저축액 같은 경우는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해주면 값이 되겠죠? 그쵸? 요 값하고 더해주면,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지, 첫 번째 기간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는 요 저축액 잔액하고, 두 번째 달에 원리금하고 더하면, 두 번째 달에 저축액 잔액이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금액하고, 더해줘야겠죠? 더하기를 해주고.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대해서 ABS 함수로 절대치로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금액은, 여기 저축액 전에 전 기간에 저축액 잔액하고 요번 기간에 원리금을 더해주면 되겠죠? 요 부분을 더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면 마지막에 2천만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PV 함수를 이용할 때 반드시 프레젠트 밸류, PMT죠? 프레젠트 밸류 아니고, PMT 값으로 들어가는 값은 이구에 납입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날 예상 금액을, 선물 예상 금액을 각각의 연령대에 따라서 합산한 다음에 평균 값을 구해보는, 그러니까 뭐 20대 평균 선물 금액이 얼마다, 30대 평균 선물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원리로 만들 것인가 설명할 건데요. sum if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복 조건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30대다. 30대까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 부분이겠죠, 요 구간. 30살에서 39살까지. 그렇죠? 여기 30대니까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30대라고 여기다 30대라고 표현을 해주면 30대보다 한 칸 더 많은 40대, 30에다 40대를 더해가지고 40보다 작은 값이면 갔다가 안 들어가면 39부터 되겠죠? 39까지가 되니까 여기까지의 모든 합계, 그러니까 40보다 작은 값, 20대부터 해가지고 39살까지가 모든 합계가 다 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정해진 여기 30대라고 들어갔다고 예를 들었으니까 30대라고 되어 있는 그 값 이하로, 30대 이하로 나타난 값에 대해서 빼주면 요 부분만 남겠죠?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40대도 40대로 여기다 입력을 시켜주면 40대에다 10을 더한 50 이하, 50 이하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값을 구해주고 다시 40대 밑으로 나타난 값을 빼주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게 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썸이프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구할 건데, 일단 어떤 연령대를 지정할 건지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20대 또는 30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아예 제한 조건을 줘가지고 값 안에서 고를 수 있게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목록이라고 지정해주면 되겠죠. 목록에서 20, 30, 40, 50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기가 고를 수 있는 리스트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값을 골라주면 되겠고, 미리 이렇게 몇 대 평균, 연령대 평균이라고 나올 수 있게 제가 셀 서식에다가 표시 형식에서 이렇게 뭐뭐대 평균이라고 나올 수 있게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숫자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sum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겠네요. 선택을 해주고 30대다 라고 했으면 30대까지니까 40대까지 39 전이죠. 39 이후부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죠. 40대보다 작고 29보다는 작은 값을 빼주면 당연히 그 값이 되니까 한번 식을 입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if 설명은 좀 어렵게 했는데 직접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조건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연령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값을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크리테리아, 조건식 B2번에 있는 값이죠. B2번에 있는 값보다 10을 더해가지고 그거보다 작은 값, 그렇죠? 작은 값이라고 입력해주고, AND B2번 셀에 있는 값에다가 10을 더한 값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sum range라고 하죠. 더해줄 범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고정된 위치니까 이 부분은 절대 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이 부분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절대 참조로 바꿔서 다른 데로 복사했을 때도 값이 변하지 않게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구해보면 468만원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30대 이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주면 되겠죠? 복사를 해주고 여기서 10을 더하는 게 아니라 10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해주면 이렇게 172만 2천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당연히 그 값이 나오겠죠? 자, 값을 합쳐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빼줄 수 있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 나머지 부분 30대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아니고 총합계이죠? 총합계가 나왔으니까 그 개수를 또 따로따로 세가지고 선택한 연령대가 몇 명인지를 바로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된 값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겠죠. 30대 10명이다 그러면 1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 10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썸이프하고 마찬가지 방법인데, count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연령대보다 10 높은, 그러니까 30대다 그러면 39부터 30대까지 구할 수 있게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범위, 요 부분 범위를 지정해준 다음에 조건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조건은 작다, 어떤 값하고 비교를 해서 B2번 셀 더하기 10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작은 값, 지금 20명이 나오네요. 30대 이하니까 절대 참조로 이렇게 해주는 게, 범위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이렇게 지정해주는 게 좋겠고요. 이 부분도 안 됐네요. 자,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B2번 셀이죠. B2번 셀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더하기를 제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명.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이 부분을 빼주면, 자, 이렇게 인원수가 구해졌으니까, 인원수를,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비용을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썸이프하고 카운트 함수를 따로따로 했을 때는 나눌 때 가로를 쳐줘야겠죠. 왜냐면, 빼기보다 나누기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로를 치지 않고 했을 때는, 이 썸이프 이 부분을 단순히 뒤에 있는 카운트 if 그 함수로, 그 계산된 값으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좀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로를 쳐준 상태에서, 따로따로 썸 if 부분하고, 카운트 if 부분하고 따로따로 계산이 된 상태에서 나눠질 수 있게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엔터 쳐주면 10으로 나눠진 값이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이 값을 여기다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사해서 선택해서 붙여넣기. 수식만 복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연령대의 평균을 구해봤는데 바꿔볼까요? 한 번씩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서대로 만들어 볼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나이에 따라서 또는 회원 구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고요. 그 할인율에 의해서 요금하고 그다음에 보너스 점수를 구해보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사용료가 나와 있고 그냥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는 0%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직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연령대별로 따로따로 회원인 경우도 따로따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할인이 된 그 이용료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용하는 그런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문서를 꾸며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용료를 구해야겠죠. 이용료 같은 경우는 횟수 곱하기 이용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용료를 6,000원을 곱해주면 되는데, 요런 그 고정된 위치 같은 경우는 또 시트도 다르고 하니까 이름을 정해가지고 계산할 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입력한다든지 할 때도 클릭을 해서 또 찾아오는 것보다는 직접 이름을 통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참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틀릴 염려도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료라고 해볼까요? 이용료라고 해볼까요? 이용료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용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 와서 이용료는 D8번 셀 곱하기 이용료 이렇게 지정해주면 아까 지정되어 있던 6,000원이 곱해지겠죠. 바로. 그래서 엔터 쳐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한 경우는 그 고정된 위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 참조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값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는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절대 참조로서 그대로 참조가 되게 됩니다.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값을 채워주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할인율을 구하는 건데 할인율 같은 경우는 나이하고 회원 구분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구분을 지어줘야겠습니다. 근데 구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정한 게 일반 사용자 그리고 직원 할인, 회원 할인이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해가지고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해볼까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이죠. 목록에서 제일 많은 회원이 제일 많겠죠 당연히. 회원이 제일 많은 거고 당연히 뭐 헬스클럽에 이런 데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직원이 좀 있을 것이고 일반 같은 경우는 할인을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달 단위로 또는 2달 단위로 이런 식으로 단위 수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은 적다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맨 뒤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자기 값을 골라줄 수가 있죠. 이렇게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유효성 검사에서 넣어주는 값들이 여기 할인율로 지정된 이 부분에 이름을 정해줄 건데 그 이름하고 같아야 된다.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요 값들을 그 이름하고 같게 해준다든지 아무튼 두 경우가 완전히 같아야 우리가 나중에 여기 할인율을 구할 때 VLOOKUP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인다이렉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참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해드릴 건데 일단 그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먼저 유효성 검사를 해줄 때 이렇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해서 이렇게 채워줘도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아까와 같이 잘못됐죠. 유효성 검사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값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뭐 직원이라든가 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시간 관계상 미리 작성된 자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다 작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할인율을 구해야겠죠. 할인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구분된 회원에 따라서 그렇게 찾아오면 되는데 여기 안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이름을 정해놓으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이나 연령대가 없으니까 바로 여기를 요 셀 자체를 일반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할인이니까 직원, 이 부분은 회원의 할인이니까 회원 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구분, 아까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이 부분하고 완전히 동일해야지 나중에 인다이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참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아주 반드시 기억을 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준 상태에서 여기도 포인트도 지정해주겠죠? 이 부분은 포인트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 부분은 회원, 이 부분은 직원, 이 부분은 일반이라고 지정을 한 상태에서 할인율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설명이 많았는데, 내용들 설명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중독된 설명도 좀 있었고 했어요. 근데, 이번 차에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잘못된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대 계약자로서 임대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원룸 또는 투룸 이렇게 가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원룸과 투룸을 구분해가지고 표를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입주 현황을 이렇게 동그라미나 또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표시를 해두면 바로바로 여기서 계약된 그 방수가 몇 개인지 또는 계약 상황이 전부 다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종적으로 보증금의 합계라든가 월세의 합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나하나 수식을 입력해가지고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 호실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호실수를 내가 계산해가지고, 요 호실수 같은 경우는, 다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감추기를 이용해서 감춰줄 건데, 일단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카운트 A 함수 다 알고 계시죠? 카운트 A 함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의 개수를, 세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룸에 대해서 개수를 세주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근데 2층, 3층, 4층도 어차피 다 개수가 같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절대 참조를 이용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요. 그럼 4개가 되죠, 원룸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투룸도 카운트 A 이렇게 떠주고 요 부분을 절대 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카운트 A 가로 열고 요 부분 가구가 포함된 부분을 절대 참조로 바꿔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카운트 A 요 투룸에서 가구가 포함된 부분 요 부분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요 부분만 됐네요. 절대 참조로 바꿔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각각의 개수가 보이셨고요. 2층, 3층, 4층도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각각의 원룸의 개수 4개, 투룸의 개수 3개, 원룸 가구 포함 2개, 투룸 가구 포함 2개 이렇게 각각의 값이 구해졌는데 요거를 뭐 일일이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숨기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숨겨지죠, 이렇게 값이요. 그래서 계약 상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룸 1층에 있는 값이 이렇게 다 계약이 됐다.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원룸을 다시 또 대여해주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계약 상황이 다 끝났을 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서 계약이 다 됐다.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에는 아직 비어있으니까 X표나 이런 걸 표시해가지고 아직 비어있는 상태니까 계약을 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계약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요 부분을 카운트 A로 해가지고 각각 구한 다음에 아까 구한 요 총 룸의 개수하고 요 계약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계약 상황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A 가로 열고 요 부분이겠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요 부분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가로 닫고 요 부분 자, 가로 닫고 잘못됐네요. 이 부분이요. 카운트 A 해야 되죠. 카운트 했을 경우에는 숫자만 계산해주니까 잘못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해서 입력해줘야 되고요. 카운트 A 마지막 부분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입력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계약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숨기기 해놓은 거 약간 취소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취소를 해서 보면 지금 호실수가 총 4개인데 계약수가 4개다 그러면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죠. 더 이상 원룸 1층에 있는 원룸은 계약을 더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그라미 표시가 돼야 되겠고 투룸 같은 경우는 호실이 3개인데 지금 그 계약된 수가 2개죠. 이렇게 2개니까 하나의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X표로 표시를 해서 또는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약 경우에 따라서 계약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계약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X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if 함수에서 이 4번 셀 값이